미국에서 살고 일하는 걸 실질적 투자로서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뒤는 남이어드 컨로 증서에도 차관 그릴 것입니다. 이 심층 조사는 당신이 공유한 정보에 기반하여 다양한 비자 옵션을 탐구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3가지 주요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2 조약 투자자 비자, EB5 이민 투자자 비자, 그리고 국제 기업가 패롤 프로그램, 약어로 IEP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투자 비자, smartinvestorvisas.com, MSN 테크블리온에서 온 것들이죠. 테크뉴스 네트워크 위원컴, 디지털 저널컴, 또한 스마트 인베스터 비자스에서 온지 꽤 자세한 가이드와 미국이 여전히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왜 이렇게 큰 매력인지에 대해 말하는 몇몇 기사들.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민자들이 시작하는 전형적인 사업들에 대한 그 예시도 진짜 맛을 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공된 이미지는 정말 그 범위를 보여주죠. 그렇지 않나요? 농업, 제조, 사이버 보안, 기술 정말 폭넓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중요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옵션 요구사항 혜택 대상에 대해 분석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여러분이 많은 전문 용어에 묻히지 않고 잘 인포맷된 상태로 다음 단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좋아요. E2 조약 투자자 비자로 시작해 봅시다. 그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EI, 그 본질적으로 비이민 비자예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에요. 이것은 특정 국가의 투자자들을 위한 것으로 미국과 상업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 해당해요. 조약체 결국 요건이군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귀하의 국가가 그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비자는 당신이 상당한 투자를 미국 사업체에 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 관리하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좋아요. 상당한 투자를 이야기해 봅시다. 정확한 숫자가 없다는 게 재밌네요. 맞아요. 고정된 금액은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할 충분한 자금이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돈은 적극적으로 위험에 처해야 해요. 쉐어샤, 리쿠어유션, 와이템프다웅슈그리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하지만 실제 사례가 몇 가지 있어서 감을 잡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일본의 한 기업가가 뉴욕에서 청소 프랜차이즈에 25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은 몽골의 투자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럭 운송 사업에 15만 달러를 투자했고 한 한국 기업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10만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사업 유형과 위치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자들이 보는 점입니다. 그 투자금이 그 특정 사업에 그 지역에서 비례적으로 중요한가요? 시골 마을의 작은 빵집에는 10만 달러가 상당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실리콘밸리의 기술 스타트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요소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휘해야 하며 최소한 50%를 소유하거나 매니저처럼 실질적인 운영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파트너는 맞아요. 안 됩니다. 당신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어야 해요. 즉, 당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내야 하고 단순히 기본 생활비만 충당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존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E2 비자를 선택할 경우 주요 장점이 무엇인가요? 글쎄요. 몇 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잠재적으로 무기한 갱신 가능합니다. 사업이 운영되고 규정을 충족하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네, 그건 상당해 보입니다. 둘째, 가족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20살 이하의 미혼 자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장점은 처리 시간입니다. 다른 비자 유형에 비해 EI 비자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그렇다면 E2의 이상적인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가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지만 즉각적인 영주권을 원하지 않는 기업가들에게 정말 이상적입니다. 즉각적인 장기적인 약속 없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건 이해됩니다. 알겠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래, E2가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말해주세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법적 구조를 선택하세요. RLC, 법인,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선택한 주에 사업을 등록하세요. 서류 작업이나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소, 사무실이나 상점이 필요하고 ENIN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세금을 위한 국세청의 고용주 식별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탄탄한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경제에 어떻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맞아요. 실행 가능하다는 맞아요. 증거죠. 그런 다음 공식 서류, 주로 DS-벤 60을 제출하고 조약 국가에 시민권 증명서, 투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 문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을 준비하고 참석하세요. 옷은 깔끔하게 입고 제 시간에 도착하세요.
보통 있는 그런 조언들이죠. Iver door kanak yugstens skyward and itorigistic win rashuponosa James Roth 같은 그람은 잘 결혼했었대요. 네, 제임스 루트는 몇 가지 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불충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마법의 숫자는 없지만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충분하고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와가 부동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영세한 사업이 걱정입니다.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 누락입니다. 서류 작업을 매우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루트의 조언은 일찍 시작하고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신청서에서 완전히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성공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규정 변경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으세요. 그리고 돈과 서류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아까 위치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E2 비자를 위해 비즈니스를 어디에 설립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구상과 사업 구조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진지하고 잘 계획된 투자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산업에 필요한 모든 면허, 연방, 주, 지방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맞아요. 규정 세금 준수. 계획도 중요한데 연방, 주, 지방 세금, 그리고 사업 유형이 그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야 해요. 또한 고용법, 임금, 안전, 차별금지 등의 모든 것도 생각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이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신흥시장이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위치는 실제로 비자 기회와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글쎄, 새로운 행정부에서 2025년을 바라보며 규제가 줄어들고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위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봅시다. 영주권으로 더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EB5 투자자 비자입니다. 맞아요. EB5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이민 비자입니다. 핵심은 당신과 배우자 그리고 21살 미만의 미혼 자녀들이 합법적인 영주권, 즉 그린카드를 얻는 것입니다. Serious 영과적인 시민을 찾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고액자산가들 맞아요. 이는 상당한 금융 투자를 포함하며 중요하게도 그 투자는 미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좋아요.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군요. EB5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미화 105만 달러가 미국 사업에 투자됩니다. 와우. 알겠어요. 그러나 그 금액은 투자 대상이 되는 고용지역, 즉 TEA에 투자할 경우 80만 달러로 감소합니다. TEA란 무엇인가요? 지정된 지역으로 특정 미국 정의에 따라 농촌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투자는 미국 노동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에 해당합니다. 말이 그리고 되네요. 투자는 새로운 상업기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990년 11월 이후에 설립된 것이거나 때때로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네, 최소 사업. 2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상당한 재정 손실을 입은 곳입니다. 그곳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구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B5 경로를 선택하는 주요 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스메 카메레스는 전체 직계 가족을 위한 영주권으로의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E2 비이민 신분과 달리 EB5는 처음부터 영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엄청나다. 또한 국적 제한이 없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다. E2 조약 조건과는 다르다. 그것은 상당히 가능성을 넓혀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권에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EB5는 실제로 누구를 목표로 하나요? 누가 이 옵션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나요?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는 것에 진지한 경우에 맞춰져 있으며 특히 더 큰 투자를 기꺼이 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아마도 낮은 투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그 목표 고용 지역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80만 달러 수준입니다. 좋아요. 맞아요. 이제 세 번째 옵션을 다뤄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것처럼 들리는데 국제 기업가 비자 유예, 즉 IEP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이 말한 비자 유예는 일시적인 허가를 의미한다고 했죠. 맞아요. IEP는 독특합니다. 기술적으로 비자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시 허가, 미국에 있는 조건부 입국 허가입니다. 유망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재밌네요.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IEP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스타트업에서 최소 10% 이상의 중요한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최근 5년 이내에 설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좋아요. 최근 창업한 회사에서 10%. 그 밖에는? 둘째, 자금 조달입니다. 스타트업은 자격 있는 미국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25만 달러 이상입니다. 미국 투자자로부터 25만 달러. 또시는 과수익간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금은 잠재적인 급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잠재력 맞아요. 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기업가는 실제로 스타트업의 일상 운영에서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Sorry, 기업의 IPS 장점은 무엇인가요? 글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머물고 일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최대 3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년 반. 네, 그리고 잠재적으로 추가로 3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구축할 중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배우자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서 가족들에게 유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가요? 스타트업 창업자, 혁신적인 사업, 강력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옵션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E2 조약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직 EB5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류의 기업가들에게 틈새를 채워줍니다. 맞아요. 진짜 유망하거나 기술 중심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E2, EB5, IP 이 세 가지 경로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 상황에 달려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국적은 E2에 매우 중요합니다. 맞죠? 조약 요구 사항. 그러면 확실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것이 EB5로 빨리 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해가 그리고 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장기 목표가 무엇인가요? E2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의 유연성 및 갱신 필요성의 문제는 없나요? 영주권이 주된 목표라면 EB5를 생각할 수 있고 당장의 IEP를 통해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가요? 그것은 Chinese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제 가족은 물어서 보면 GE워스 여전히 투자들에게 주요한 목적지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몇 가지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매우 강하고 역동적입니다. 거대한 소비 시장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고객 접근. 자본,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 은행 등의 훌륭한 접근성이 있고 잘 갖춰진 생태계가 있습니다. 바이오름의 규제 실명은 위해서기로 비즈니스 친화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복잡합니다. 또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주 또는 지역 차원의 인센티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력은 대단히 숙련되고 다양하며 훌륭한 대학에서 그리고 공급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은근 지리적으로 또한 주요 이점입니다. 실리콘밸리, 보스턴, 기타 지역의 주요 혁신 허브들이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무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치적 소음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맞아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해요. 이제 이 이자를 생각할 때 유에이저의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프랜차이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이러한 비자 경로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느 접근법이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프랜차이즈를 구매하는 것 모두 비자 신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투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그 특정 비자를 위한 탄탄한 사업 계획을 갖추는 것입니다. Sir, there is a franchise나 프랜차이즈나 커머셜 지원할 수도 맞아요. 있어요. 정확히. 브랜드 이름, 아마도 검증된 시스템. 이게 때때로 이민 당국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통제권이나 유연성에 적을 수 반면에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경우 완전한 통제와 완전한 유연성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브랜드와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더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 수준과 비즈니스 계획이 비자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정확히 상당한 투자, 명확한 성장 계획, 일자리 창출 가능성, 이것들이 비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스타트업이든 프랜차이즈든 관계없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할지를 생각할 때 특히 비자가 목표의 일부라면 어떤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스마트 투자자 비자 안내서에 몇 가지 요점이 있었죠.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네. 고려사항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관여하고 싶으신가요?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요? 아니면 좀 더 수동적으로 할 것인가요?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가 진정으로 흥미를 끌나요? 귀하의 배경은 어떤가요? 산업 경험은? 자신의 기술에 대해 솔직해지세요. 맞아요. 강점을 살려요. 물론입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요? 위험 감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요? 빠른 성장, 꾸준한 수입, 비자 규정, 충족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비즈니스 문화나 언어에 익숙한가요? 선호하는 위치가 있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나 자격증이 있나요? 생각할 것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는 철저한 연구, 전문가의 조언, 사업 컨설턴트, 변호사를 통해 확고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의 도전, 재정 문제, 운영상의 어려움, 문화적 장벽, 이 모든 것이 그 일부입니다. 확실히 눈을 크게 뜨고 들어가야 해요.
특정 산업은 어떤가요? 미국에서 지금 특히 유망해 보이는 분야가 있나요? 네, 원언드컴과 우리가 본 그 이미지 같은 몇몇 출처에 따르면 여러 분야가 돋보입니다. 농업 기술, 에이지텍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IoT, 드론,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세요. 더 흥미롭네요. 넓은 기술 분야도 항상 인기가 많고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전문화된 헬스케어, 예를 들어 원격 진료와 바이오테크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가 최근에 정말 발전했습니다. 엄청난 성장, 전자상거래 주문 처리, 온라인 쇼핑과 함께 여전히 큰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 친환경 상품, 그린테크, 소비자 수요에 의해 추진되는 큰 성장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들은 종종 비자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들은 종종 그렇게 합니다. 상당한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EEA 또는 EB 5의 요구 조건과 잘 맞습니다. 그 이미지가 정말 범위를 보여줬죠. 그렇죠? 농장, 공장, 데이터 정말 센터들. 그랬어요. 좋아요. 이 모든 것이 꽤 복잡해 보이네요. 사업 측면과 비자 측면을 모두 다뤄야 하니까요.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정말로 필요할까요? 저는 확실히 매우 추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솔직히 매우 귀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게 글쎄요. 그 혜택에 관한 기사가 명확히 설명했죠. 그들은 먼저 귀하가 고려 중인 비자에 적격한지 평가하고 귀하의 투자가 E2의 실질 테스트를 충족하는지 또는 EB5의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의하고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민 기준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데 중요하며 소유권과 통제를 보여주고 사업이 E2에 대해 주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모든 서류 작업을 관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서류 수집을 안내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영사 인터뷰 준비를 도와주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미국 이민법의 복잡한 법적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나중에 갱신이나 연장을 위해 계속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피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강력한 사례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자세히 봤습니다. E2, 유연성과 적극적인 관리에 훌륭합니다. EB5, 상당한 투자를 통한 그린 카드 직행 경로입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창업자들을 위한 초기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IEP입니다. 정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했듯이 최선의 선택은 정말 개인적입니다. 그것은 주로 당신의 국적, 자본, 그리고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크게 듣고 좌우됩니다. 계신 모든 분들께 아마도 고민해 보셔야 할 질문은 이러한 경로 중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업가 적금, 투자 현실에 정말로 맞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여러분의 편안함 수준과 미래에 대한 비전, 삶과 비즈니스 모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과 공명하는 산업들이 무엇인지, 미국 시장에서 유망해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필요한 핵심 반성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자원을 탐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당신의 특정 상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아마도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시작한 사업의 예시를 다시 살펴보세요. 이는 미국에서 가능한 놀라운 범위를 보여줍니다.